저희가 그 직업의 세계라는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판 직업의 세계가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영화나 드라마, 사극에서 정말 멋지게 그려지는 암행어사. 과연 암행어사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정말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멋진 마패를 또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출도입니까? 출두입니까? 저 이거 헷갈리던데. 저도 헷갈립니다. 둘 다 씁니다. 둘 다 써요? 예. 근데 진짜 사극에서 볼 때처럼 큰 소리로 그렇게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치면서 등장을 합니까? 아무래도 우리로서 암행어사 출도하면 가장 먼저 인식이 된 게 춘향전이죠. 예. 그 춘향이 목이 날아가기 전에 갑자기 마패가 들어오면서 암행어사 출도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데 실제로도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우리나라에만 있던 제도인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사가 마패를 들고 감양에 가서 암행어사 출도다 하고 외치면 일단 관리들은 그 사또나 이제 관리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암행어사의 수행원들이 와서 이제 정리하고 그런 일이 거의 성종 때서부터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고종 때까지 계속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수행원들이 곤봉이라고 해야 되나? 뭐 몽둥이 같은 거 막 들고 육모 예. 그 몽둥이가 6개의 모가 나 있어요. 그래서 때리면 아픕니다. 그래서 육모 몽둥이를 들고 와 하면서 이제 뛰쳐나오는 거고. 근데 수행원이 원래 많았던 거예요? 암행어사? 암행어사 지금 실제로 박내겸이라는 1800년도에 이제 갔다 왔던 사람의 얘기를 보면은 수행명은 한 12명 정도 데리고 가는데 그중에 한 자기 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이동한 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팀으로 나눠서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고 나중에 한 대 만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이 속된 말로 머릿수가 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암행어사라는 것이 그 지역에 그 역이 있거든요. 역에 있는 관료들을 거기 있던 관리들, 학업 관리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보부상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사가 정삼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급이 그 당시 관아에 있는 사람보다 높으니까 조선은 공무원 사회였습니다. 밑에 공무원, 직급 낮은 공무원은 어사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출. 예. 우리가 이제 부패한 사또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한 20명은 있어야 되니까 다른 관리들도 차출하고 버짐지고 장사하던 보부상도 데려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항명이에요. 그럼 이거는 처벌받는 거죠.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예전에 0190님이 예전에 이정길 배우님이 암행어사 뭐 연기하셨었다고. 이정옥님이 암행어사 하면 역시 박문수죠. 예전에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던 분이 어사 박문수. 맞습니다. 실제로 제일 유명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박문수가 등장하는 민담 설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 될 정도로 각 지역별로. 그런데 진짜 이 박문수님은 조선 영족 때의 이 사람인데요. 암행어사를 영남 쪽에 한 1년여 정도밖에 안 다녀왔고 실제로 암행어사를 안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사박문수 암행어사 기간이 해봐야 1년여 아주 짧은데 어떻게 민담이 100여 가지가 경상도까지밖에 안 갔는데 영남 지역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박문수 설화는 전국 각지에서 가는데요. 그럼 이걸 보면은 암행어사가 했던 여러 가지 민담들이 있었는데 이 이름이 전부 박문수로 붙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박문수가 이렇게 암행어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이 박문수라는 분이 아까 얘기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좋은 암행어사는 좋게 말하면 정의를 위해서 저돌맹진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늘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이제 뒷배경이 있고 좋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찍어내릴 수 있을 만한 용기와 기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암행어사예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박문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예, 오늘만 사는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워낙 성격이 좀 괄괄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영조인 왕 앞에서 다른 신하랑 의견이 안 맞으니까 둘이서 욕지거리라고 싸웠어요. 임금님 앞에서? 예, 임금님 앞에서. 그래서 영조가 그걸 보고 너희들 계속하면 둘 다 파직시킨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싸웠습니다. 멈추질 않고? 예. 한성격했네요. 예. 그리고 또한 이 박문수가 워낙 영조보다 3살 위였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임금님보다 나이 많다고 막. 아니 근데 문제는 워낙 그 당시 신하들은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눈을 마주치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박문수가 얘기를 해요.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하는 그 자식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었던 것으로 그걸로 이제 역시 그 문제를 일으켰고요. 하지만 그 박문수는 진심으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때 함경도의 결제사로 있었는데 그때 함경도에 굉장히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문수가 당장 경기도에 있는 쌀을 무단으로 1만 석을 실어 날라서 백성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긴 했는데 워낙 이런 것도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고 왕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고 무작정 가지고 와서 백성들한테 먹여 살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이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인기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위에서 되게 밉보일 것 같기도 하고. 예, 사실 그러기 때문에 영조도 가끔 이제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오고 화냈다가 다시 불러오고 그걸 약간 반복했는데 그래도 영조가 박문수를 되게 아꼈고요. 무엇보다 백성들은 박문수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활동한 기간은 짧지만 민담이 그렇게 많았던 거고요. 그 얘기했던 아까 그 굶주려 죽어갔던 함경도 사람들은 그렇게 박문수가 구해주고 난 다음에 송덕비, 비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박문수 덕분에 안 죽고 살 수 있었다. 그렇게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박문수도 그랬어요. 내가 죄를 저지른 건 가볍지만 백성을 살린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행어사의 전설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어사박문수라는 책, 동화책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한 거의 100개에 달하는 그 민담이 오롯이 어사박문수의 이야기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암행어사 하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마패입니다. 마패. 이 소매에서 싹 꺼내지 않습니까? 그 허리띠에 차고 다닐 수도 있어요. 허리에 그렇습니다. 차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되게 좀 있어 보이던데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깨는 이야기를 하자면요. 마패라는 것이 이제 저도 마패가 굉장히 멋있고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사극을 보면서 마패는 정말 훌륭한 거구나, 멋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마패라는 것이 원래는 이 원나라 시대부터 있었던 옛날에는 말을 타고 나라에서 나라의 끝에서 나라 끝까지 연결이 되는데 말도 생물이다 보니 지칩니다. 그쵸.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역을 설치하고 그곳에 말들을 미리 배치해뒀다가 지친 말을 타고 온 사람이 오면 말을 새 말로 바꿔주는데 그때 보여주는 게 마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패라는 건 워낙 말을 바꿀 수 있는 증명서, 일종의 하이패스나 통행증 같은 거였죠. 약간 그런 하이패스 권한. 교통 패스? 이제 저희들이 받는 교통카드? 거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같은 거. 그래서 사실 마패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흔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 한 마리 그려진 마패는 꽤 많이 만들어졌어요. 처음 이 원나라 때 만들어진 그런 거는 나무였다가 이 나무가 잘 부서지니까 세종 때는 이제 철제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구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패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말이 몇 마리 그려져 있느냐가 이게 또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라마에 나온 건 말이 한 3마리 4마리, 5마리 뭐 그렇게도 그려진 것을 봤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3마리 그려져. 그 기념품 가게 팔아요.
그 세 마리가 바로 어사가 들고 다니는 게 바로 그래요? 세 마리짜리고요. 그 한 마리짜리는 보통 일반 관원들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 영조 때 그 조선 사람 하나가 이제 마패를 가지고 있는 채로 네. 배가 표류돼서 중국까지 떠내려갑니다. 배가 표류했다고요? 예. 그랬는데 이 당시 중국은 청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조선 사람이 마패를 청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마패에 명나라에 연호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명나라 시대 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계속 중국은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 조선이 자신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걸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 이제 중국의 약간 그 조선에 완고한 사람들은 명나라의 말로 진정한 중국이고 청나라는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명나라의 연호를 쓴 마패가 있었다는 건 바로 그렇게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까지 살짝 번진 적이 있었는데. 그 위험해 죽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둘러댔죠. 옛날에 쓰던 게 아직 남아 있었네. 이거 몇백 년 건데 아직까지 남아 있었네라는 식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둘러댔는데 그런 만큼 마패를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마패도 있었거든요. 왕의 마패는 말이 10마리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의복을 좀 남루하게 일부러 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왕은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자맹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마패를 하고 하지는 않으셨고 그 사냥을 가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그 군사 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 이 마패를 사용했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쓰여졌는지 그거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인가 영화 보니까 왕이 자맹 나갔다가 이게 뭐 이렇게 어디 뭐 시비 붙을 때 슬쩍 자기 마패 보여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엎드리고 그러진 않았을까요? 예, 그런 일은 그 성종의 설화는 있습니다. 마패를 보인 일은 없었고요. 보통 자기가 왕이라는 거 안 밝히고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상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예. 그래서 마패에는 일단 말이 많이 그려져 있을수록 당시에는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그 마패가 하이패스 같은 거였고 2867님이 말 3마리 4마리 그려져 있는 마패 풍물시장 가면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암행어사들은 말 3마리 그려진 마패를 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고종 때는 한 2마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마리짜리는 좀 되게 흔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패가 이렇게 상징이 된 것도 저도 재미있는데 말 2마리 이상 그려진 것도 굉장히 귀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암행어사는 당연히 이제 비밀 요원, 비밀 조직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암행어사라는 직책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임시직이었습니다. 임시직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암행어사로 한 사람들은 이제 그 관료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춘향전을 보면은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암행어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었고, 아예 없다고 보면 되고요. 어느 정도 관료 생활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왕이 일부러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을 임시직의 암행어사에 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경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륜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체력. 그래서 보면 이 실제로 암행어사를 했던 사람의 경험담이 일기를 쓴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상자를 하나 줘요. 너 이거 어디 어느 사대문 밖에 나가서 한번 뜯어봐라. 절대 이 안에서 열어보지 말고 사대문 바깥에 나갔을 때 뜯어봐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만약에 파견되는 데가 남쪽이면 남대문 밖에 나가서, 동쪽이라면 동대문 밖에 나가서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를 딱 열어보면은 당연히 마패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봉서, 왕의 명령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너 이제 어느 지역에 다녀서 그 암행어사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탐관오리가 있으면 처벌해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뭔가 여기 배경음악이 깔려야 될 것 같아요. 톰 크루즈가 뭐 딱 열어봤는데 비밀 문서 이거 10초 후에 자동 폭파되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또 중요한 게 또 들어있냐면 사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목은 암행어사 매뉴얼입니다. 암행어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같이 줬어요.
역시 조선은 매뉴얼의 나라였습니다. 멋있네요. 근데 뭔가 미션이 딱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유척이라고 해서 잣대조조였습니다. 이게 자인데 도량령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백성들이 가장 괴로워했던 게 이제 곡식이라든가 그런 도량령을 이제 속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그걸로 재봐라. 예, 그렇기도 하고요.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이 왕의 잣대가 되어서 그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 잡아라. 그리고 이 상기 이춘 물건들은 잃어버리면 혼났습니다. 그렇죠. 임금님이 딱 맞춤으로 해서 이제 미션을 딱 줬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비밀 요원이 국가에서 나온 첨단 무기 잃어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워낙 원칙으로는 암행어사는 그걸 받자마자 바로 떠나야 됐습니다. 비밀이니까요. 미션을 수행하러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바로 여행 준비도 못하고 바로 출발해야 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조선시대고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부모님한테 저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하고 그 제일 중요한 거 수행원들하고 여행짐 챙기느라고 짐 챙기고 그래서 좀 며칠 더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소문하면 안 되는데 그 이야기 뒷부분에 실제로 그래 소문이 먼저 갔습니다. 사람보다 그러니까 암행어사보다 소문이 더 먼저 출발하고 그러면 왕은 어떤 지시를 주로 내렸을까요? 아까 그 비밀 문서에다가 바로 기본적으로 암행어사를 파견할 만큼 그 지역이 상황이 되게 좋지 못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그 경제 상황은 안 좋고 그리고 탐관오리가 나쁜 짓을 한다는 이 소문이 이제 중앙으로도 올라오는 왕한테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직속인 암행어사를 직접 파견해서 네가 봐서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를 밝혀내라. 그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해라. 그게 바로 암행어사의 할 일이었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탐관오리. 예, 탐관오리. 그럼 아까 어사방문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사방문수 너무 유명하니까 그분 말고 일을 정말 잘한 활약을 참 잘한 암행어사는 누가 있을까요? 사실 약간 의외인데 순조 때의 이면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면응. 예, 이분은 그 조선시대 때 그 전라도 그 삼남 지역 쪽으로 어사를 한 3차례인가 나갔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 보통 순조 때 하면 왠지 조선이 다 망해가던 시절, 그 이제 삼남의 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백성들한테 그 좋은 곡식을 걷어간 다음에 나쁜 곡식을 주고 그걸 또 이자를 더 비싸게 치게 해서 백성들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응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바로 그랬던 그 삼남을 다 돌아보고 그 아주 자세한 보고서를 순조에게 올립니다. 지금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백성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당시 이 암행어사가 올린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정밀해요. 자기가 돌아본 것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전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이 마을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마을에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전부 기록합니다. 또 그 동시대에 있던 다른 암행어사는 충청도를 다녀온 다음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조선왕조 기록 중에서 이렇게까지 숫자가 많은 건 처음 봤어요. 각 고을별로 곡식이 몇 섬 있고 여긴 또 얼마가 있고 그걸 전부 다 숫자를 적어서 올렸습니다. 그걸 다 이제 손으로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게다가 한자.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세워서 다 하나하나 적어서 그걸 전부 다 올리는 거죠. 그걸 보면은 확실히 당시 조선시대 때 곡식이 정말 경제적인 지표였잖아요. 그쵸. 그런 걸 다 확인했다는 거 보면 조선도 굉장히 그냥 그 우격다짐을 한 게 아니라 숫자와 계산에 굉장히 철두철미했던 나라였다는 것이 보입니다. 야, 근데 그 중에 순조 때 이면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일을 꼼꼼하게 잘했던 거고요. 또 유명한 사람들도 암행어사를 했다고요? 예, 사실 박문수만 암행어사로 했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암행어사 일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약용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심한지나 김만중 심지어 퇴계 이황 같은 사람들도 암행어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도 암행어사를 했었다고요? 그리고 추사체를 쓴 것으로 유명한 김정희 선생님도 그분도 암행어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웬만큼 유명한 분들은 다 당대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왕이 눈여겨보고 이제 암행어사를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이분들은 딱 임금님이 퇴근길에 몰래 불러다가 예. 요 사대문 밖에 나가서 열어봐라라고 하고 바로 이제 일을 시킨. 워낙 암행어사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박내겸이라는 사람은 암행어사가 되자마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예, 그래서 약간 임금님을 살짝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터덜터덜 떠나는 그런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왕명이니까 따르긴 따라야 될 테고. 그리고 임시직이었지만 왕의 직속이었기 때문에 다른 같은 정삼품보다 훨씬 더 높은 권한을 가지긴 했습니다. 권한이 높았고. 예, 비밀 감찰이니까요. 특수 감찰이고. 특히 왕명을 그냥 다이렉트로 받고 오신 분들이니까. 예. 근데 아까 그 탐관오리 잡으러 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냥 사람들끼리 싸움 났던 예. 그런 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데도 출동을 했을까요, 암행어사가? 예. 바로 그 한강은 아주 그 이 커다란 시장인 한양을 두고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나눠져 있었고 네. 그 상권들까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를테면 마포는 그 젓갈을 주로 하는 그 장사하는 데였고, 그다음에 용산은 쌀이 모이는 데였고, 뚝섬 지역은 그 목재가 모이는 데였는데 늘 그렇듯이 그 제가 우리 상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사이였습니다. 이권 다툼이 참 많았겠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예민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하도 그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딱 보면은 그 물고 물리는 서로 흉보는 것이지 이게 그 약간 그 회색지대 있죠. 이익의 그 회색지대가 잠깐 사정이 있어 저쪽 물건을 이쪽이 받아주니까 저쪽이 너희들 왜 내 이익을 침해하냐 그런 걸로 서로 고소하고 그게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강도 어사를 파견해서 아니 9차례인가 어사를 파견해서 그 한강 지역의 그 경제적인 다툼을 어떻게든 교통정리해 보려고 영조가 애를 썼습니다만 여전히 싸웠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계속 이권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암행어사 보내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예. 근데 사람들은 계속 싸웠고. 예. 왜냐하면 그런 거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꼭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운 것이지 이게 꼭 악의를 가지고 벌어진 일은 또 아니었으니까. 저도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근데 그 암행어사들이 평소에 비밀 요원이니까 들키면 안 되고 또 화려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남루하게 좀 입고 다니던데 그게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제로도 디테일한 표현이 그게 맞을까요? 예, 실제로도 그 아까 얘기했던 건 1800년 때 순조 때 그 암행어사였던 박내겸은 이제 그 수행원들을 12명에 데리고 가면서도 일부러 찢어진 부채에 제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서 내 꼴 참 웃기다 그렇게 일기에다 썼어요. 약간 변장을 하는 거네요. 예, 변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고생길이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정말 그 불쌍한 정말 밥을 굶습니다. 너무 잘 데도 없고 그렇게. 이종옥님이 그 3D 직업이다. 위험하고 더럽고 막 다들 이제 기피한. 근데 또 이제 정삼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기는 한데. 예. 근데 임시직이라서. 그래요. 그 시조도 있어요. 예. 아주 유명한 시죠. 이제 그 춘향전에도 나왔던 시죠. 그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쟁반 위에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 높더라. 이게 춘향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탐관오리 탐관오리들이 들으면 이제 술잔을 잡은 손을 이제 떨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걸 지은 원작자가 실존했던 암행어사입니다. 그 현종 때에 살았던 그 조선 후기의 관리인 성이성이라는 분인데요. 성이성. 예, 이분이 그 3차례인가 암행어사로 갔는데 호남 지역으로 암행어사가 되었을 때 지금의 부여지가인 석성현감이 벌인 잔치상에 갔다고 합니다. 암행어사인 채로. 근데 이때 초라한 모습으로 가니까 그때 석성현감과 다른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시를 좀 지어봐라. 너도 양반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를 짓고 그 다음에 암행어사 출도를 했다는 전설이 전합니다. 그 후손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뭔가 멋집니다. 근데 그 암행어사가 이제 출동한 뒤에는 남루한 옷을 영화에서처럼 진짜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등장합니까? 저 이거 왜 궁금하지? 예, 실제로 그 박내겸이라고 아까 그 사람이 그 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본인이 스스로 있어요. 그 한번 출도를 하고 나서 어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아주 느긋하고 천천히 관람 안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춘향전 보면 이몽룡이 조금 막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막 욕먹고 막 이렇게 남루하게 돌아다니다가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하면서 진짜 이 비단 옷 멋지게 차려입고 딱 등장하잖아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로 출도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옷도 좋은 것으로 갈아입었겠죠. 근데 이제 극한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국 어디든 일단은 임금님이 시킨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 험한 바닥으로 또 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암행어사가 쓴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까 얘기한 박내겸이 쓴 서수일기. 그 다음에 1600년대에 박만정이라 쓴 해서 암행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박만정 씨가 그 해서니까 바로 황해도로 네. 암행어사를 갔는데 이 당시 굉장히 고생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정자가 있으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들어갑니다. 네네네. 거기 있던 그 하인한테 내가 너희 주인하고 아닌 사이다. 그러니까 점심밥 좀 차려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하인이 깔깔 웃으면서 예. 우리 주인님 3년 전에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암행어사가 뜨끔하면서도 뻔뻔하고 우깁니다. 네. 아니 내 친구가 3년 전에 죽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나 너희 주인하고 아는 사이니까 빨리 밥이나 차려와라. 그렇게 밥을 뜯어 먹고요. 밥을 뜯어 먹으면 차례 나는데 보통 암행어사로 파견된 지역은 살기 힘든 데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어요. 잘 재워주지도 않아요. 근데 먹을 게 똑 떨어져가지고 이 암행어사 사람이 그 마침 그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그 당시 피륙 천 하나를 들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명 한 피를. 천. 예. 그래서 이 무명 한 피라고 제발 이거를 양식 쌀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그 가난한 백성들이 당연히 그걸로 뭘 바꿔 겨우 그런 걸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무시하고 가버리니까 암행어사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아니 어르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거 좀 제발 바꿔주세요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만 결국 백성들이 안 들어주고 그냥 가버려서 쫄쫄 굶었습니다. 아니 제 아무리 왕명을 받고 나선 정삼품의 암행어사라고 해도 예. 일단 돈 떨어지면 예. 춥고 배고픈데 야, 그 2081님이 암행어사가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예. 옛날에 뭐 호랑이한테 물린 호랑이한테 몰려갔다는 전설도 그건 드라마에 있고요. 예. 실제로 제가 찾아본 게 한 3사람 정도 암행어사가 수행 중에 죽었는데요. 배탈 나서 약간 갑자기 죽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습격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습격이요? 예. 왜냐하면 암행어사 예전에 암행어사를 일했을 때 그 고발했던 그 탐관 그 아전들의 그 자식들이 그 암행어사를 습격한 적이 있는데 물리쳤습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약간 뭔가 막 보복하려던 사람들도 당대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왕명을 받았던 암행어사를 공격하는 것은 즉 왕에게 거역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중죄였고요. 그리고 암행어사도 아까 얘기한 대로 혼자 다니지 않고 수행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리들이 약간 그 암행어사 주변에 있으니까 그 수행원들이 쫓아가서 잡으려고 한 적도 있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암행어사한테 대드는 거는 거의 이제 왕명을 거스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예. 근데 또 보복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야 이거 참 극한 직업이 많네요. 그리고 또 암행어사가 워낙 그 힘들게 다녀보니 그야말로 힘든 삶의 체험도 있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박내겸이나 박만정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너무 없다. 그 쫄쫄 굶고 있다가 관청에서 굶주린 백성들한테 곡식을 나눠준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백성들 틈에 끼어서 곡식을 받으러 갔는데 곡식을 받아보고 보니까 반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니 이게 뭡니까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 탐관오리의 부하들이 이건 너희들이 옛날에 줬던 곡식들을 그대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잔말 말고 받아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좋은 곡식을 빼돌리고 나쁜 곡식을 일부러 백성들이 나눠주는 거죠. 그걸 그걸 암행어사도 그런 걸 직접 겪어보는 거였습니다. 또 이제 그 술집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요기를 때우고 있는데 옆에 백성들이 떠드는 얘기가 들어요. 야, 그 우리 사또가 여기에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암행어사한테 대접하려고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네네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또 암행어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일기에다 적어놨어요. 그것도 이제 비밀 암행을 하니까 들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셈이죠. 근데 아까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비밀 요원이어도 예. 아까 말씀 중에는 소문이 먼저 출발한다고 사람보다. 예. 소문나기 마련이잖아요. 예. 앞에서도 아까 어떤 사또가 미리 얘기 듣고 큰 물고기 준비하라고 했고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소문이 먼저 나면? 그래서 암행어사는 그야말로 속도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면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데 물론 쉽진 않았지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수행원들을 팀으로 나눠서 여기저기 파견하기도 했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조선시대도 결국 증거거든요. 그 탐관오리가 잘못했던 증거 서류를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하룻밤에 100리 즉 40km를 주파한 암행어사도 있었습니다. 40km 하룻밤에. 예,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말이나 아니면 또 만약에 산길이거나 그러면은 힘들었죠. 그리고 당시 암행어사가 이동한 그 루트를 지도로 표현한 걸 봤는데 정말 최단 루트, 최단 코스로 최대한 많은 곳을 돌기 위해서 이게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행어사는 체력이 중요했습니다만 그 우리 그 머리는 똑똑하지만 체력은 별로 없었던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의 암행어사로 갔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죽도록 걸었는데 고작 40리 즉 한 16km 정도밖에 못 갔다고 좌절하면서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16km도 엄청난 거리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워낙 정약용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나중에 해병대 캠프에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너무 못한다고 정조가 붙잡아다가 가서 이제 그 훈련도감에 집어넣고 너희들 그래요? 말 잘 타고 활 잘 쏠 때까지는 돌아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정약용이 말을 탈 때마다 주변에 큰 웃음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아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머리도 좋고 뭐 몸도 튼튼하고 어떻게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래서 그 몸이 고생했죠. 몸이 안 따라주니. 재미납니다. 근데 뭐 당시에 뭐 말은 있었을 텐데 말이 없어서 다 그냥 뭐 40리길을 걸어 다녀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말이 다닐 수 있는 길과 없는 길도 있고 말이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워낙 만약에 산 하나 넘어간다고 치면 네. 말을 타고 말을 탄다 하더라도 험한 길이죠. 지금처럼 도로가 뻥뻥 뚫려 있는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네요. 또 산마다 호랑이가 살던 시기였습니다. 일단 암행어사들 지금 약간 좀 모범 케이스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도 되게 멋지게 꾸며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암행어사들이 다 그렇게 근면성실 정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불성실한 암행어사도 있었습니다. 왕이 시켰는데. 예. 심지어 이제 암행어사를 보냈는데 한 번도 출두를 하지 않고 돌아와서 처벌받은 암행어사도 네? 있었고요. 가라는데 안 간 거예요? 아니요, 가긴 갔는데 예. 그냥 유람만 하고 돌아온 거죠. 그냥 동네 이렇게 예. 마실 다니듯이 예. 여행만 다니다가. 예. 또 이 정도는 그나마 낫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또들이 예. 어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미리 향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향응. 예. 그걸 받아먹고 예. 그냥 놀다가 돌아오는 그런 어사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일부러 얘는 잘했어요. 얘는 좋은 애예요. 그런 식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엔 또 들키면 이제 그 정말 엄하게 처벌을 받았고요. 암행어사는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좀 장난기가 있는 암행어사도 있었는데요. 네네네. 아까 얘기한 그 서수일기를 쓴 그 박내겸 같은 경우에는 박내겸. 예, 이 사람은 암행어사 일 하면서도 술집에 가서 기생들하고 같이 술 먹고 놀고 네. 막 그랬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 술 먹고 이제 기생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있었는데 기생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당신 보통 사람 아니죠.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술하고 이 안주 먹던 거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예, 들키고 하고 그냥 뜨끔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기생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 박내겸 같은 경우에 아 나는 그 과거에 떨어져서 그냥 이 아는 사람한테 빌붙으려고 가는 중이다라고 자기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뿌렸는데 그 기생이 딱 보기에는 당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넘겨짚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 혹시 없었을까요? 왜 마패를 슬쩍 보면서 야 예. 너만 봐. 예. 야, 나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그 박내겸 이분이 약간 네. 좀 좋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그런 거를 되게 바라는 분이었는데요. 우연히 이제 혼자 이제 언덕에서 쉬고 있었는데 네. 포졸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가짜 어사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당신이 좀 수상해 보이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지금 기준하면 그 수갑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을 묶는 빨간 밧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알아요?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그 어사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냐? 예. 그렇게 하니까 이 박내겸이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패를 슬쩍 보면서 이게 뭔지 압니까? 라고 딱 얘기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포졸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털썩 떨어졌는데 예. 거기가 마침 언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평평한 데 이르러서 비로소 멈췄다고 합니다. 아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일기에 적었습니다. 아 박내겸이. 예. 그래서 그 포졸이 쓰러지니까 예. 이 박내겸이 달려가서 그 사람 이렇게 세우고 너나 나나 공무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뭐 오. 얼마나 놀랐으면. 그래도 진짜 암행어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의롭다라는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그래도 더 강렬하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 이유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듯이 암행어사 본인도 가장 즐거웠던 건 바로 그 출도의 순간이었습니다. 짜릿하죠. 예. 그 아까 얘기한 암행어사 일기다 보면은 이제 처음 출도했을 때 그 너무나도 즐거운 감정을 적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막 둥둥둥둥 치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확 몰려 나갈 때. 이래서 이제 박내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행어사 그 관아 그 앞에서 암행어사 출도다 하고 외치니까 그 관아에 있던 모든 관리들이 개미떼처럼 쫙 하고 도망가고 바퀴벌레처럼 쫙 도망가고 하는데 그걸 높은 데에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라서 바라는 모습 보니까 여기까지 와는 것 중에서 제일 기분이 좋은 때였다.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아주 이 맛에 암행어사하지 이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몇 날 며칠 고생하고 뭐 썩은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생해서 와서 출도할 때 그 카타르시스. 예, 그때 기록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니 네. 사람들이 바람처럼 날고 우박처럼 흩어졌다. 문루에 오르니 온 성의 등불이 모두 켜졌고 바깥문은 닫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지껏 봤던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멋진 풍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맛에 암행어사를 했다라는 정상품. 예. 임금님의 어명을 직접 받고 출동했던. 이야,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암행어사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 뒷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사 출도를 그렇게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어사 대접을 안 해줘서 굉장히 오랫동안 약간 뻘쭘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 도망가면 안 되는데 예. 누가 날 좀 맞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뒤에야 돌아와서 그제서 이제 그 어사 대접을 해줬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랐던 암행어사의 세계 이한 작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